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7월 상장리 투자 간담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리치협회 조준현 정책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신청을 해주신 분이 한 30분 정도 돼요. 기자분이 11분 정도고 애널리스트 4분, 그리고 전문 투자자분들이 한 14분 정도 돼서 30분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투자 간담회는 NNC 오런 리츠하고 ESR 캔달 스퀘어 리츠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각 25분씩 하고 질의응답은 다 발표가 끝난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협회 회장이신 정병윤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운동하고 딱 나와서 이 핸드폰으로 보니까 31점 몇 도? 야, 지금 뭐 역대급 열대 아니면서. 더위만큼이나, 아까 그 속보에 우리 관세 협상이 뭐 어느 정도 잘 된 것 같아요. 딴 나라랑 비교해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근데 저희 리치 업계는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괴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엄청나게 건의하고 뭐 울고 읍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리치가 빠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이미 내년에는 그 분리과세 혜택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대상이 몇 개 안 돼요. 배당소득, 뭐 금융소득 이게 2천만 원 넘어가면은 대상이 안 되고 또 5천만 원 투자 금액 범위 내에서 또 3년간 보유를 해야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증권회사 가서 뭐 엄청난 서식을 쓰고 신청을 해야 겨우겨우 받습니다. 그래서 23년에 보니까 총 그 분리과세 혜택을 본 게 4억이에요, 4억. 근데 저희 리츠가 투자자가 어림잡아 40만이에요. 그럼 1인당 1,000원이에요, 1,000원. 1인당 1,000원 그 분리과세 혜택을 받다고 이걸 뺀다? 그건 좀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논리는 뭐냐면은 이거는 배당을 좀 안 한 애들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거다. 근데 리츠는 뭐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넣어봤자 별로 분리과세가 배당이 늘어나는 효과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는 이거 안 하면 처벌돼요. 의무가 돼 있습니다, 법에. 안 하면 또 처벌되고. 이렇게 묶어놓고. 그리고 또 뭐 그 말을 이해한다고 해도 이미 5년간 35% 이상, 뭐 50%, 60% 배당하는데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5년간 19개더라고요, 19개.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323개가 35% 이상 배당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네도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같은 논리라면. 근데 유독 리츠만 대통령께서는 이제 공약으로 부동산 시장에 돈을 증권화해가지고 증권 시장으로 올 수 있게끔 하겠다 해서 그러면 저희는 그건 리츠밖에 없다. 부동산 직접 투자 안 하고 간접 투자를 통해서 증권의 형태로 부동산 이익을 나눠서 가지는 그래서 리츠에 굉장히 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니까 굉장히 저희는 힘들고 이렇게 되면은 배당 그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쪽의 기업으로 리츠 돈이 빠져가지고 그쪽으로 투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럼 가뜩이나 지금 뭐 유증 문제다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시장도 안 살아나고 금리도 아직 높은 상태라 주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투자자들 불만도 많고. 그럼 그 돈이 또 빠져나오면 우리는 더 이제 악순환에 빠지는 그야말로 리츠 시장에 위기가 오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는데 첫 번째는 먼저 리츠도 뭐 우리가 더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좀 넣어달라 하는 게 한 가지 건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분리과세 있잖아요. 그걸 좀 이왕이면 좀 실효성 있게 하자. 그래서 한 5천만 원이 아니라 한 2억 5천이 딱 2천만 원 정도 우리 배당률 계산해 보면 역산해 보면은 2억 5천 정도 돼요. 2억 5천으로 높이고
뭐 증권회사 안 가도 되도록 전용 계좌로 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이 두 가지로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신 미디어 분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좀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리치사의 IR 시간입니다. 먼저 NH 오런 리츠입니다. NH 농협 리츠 운영의 김동중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두 군데 모두 발표를 하고 나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농협 리츠 운용의 김동중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발표에 앞서서 다들 걸어오시느라 땀도 많이 흘리시고 매일 좀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장리츠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신 투자자분들과 기자님들, 그리고 오늘 투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리츠협회 정병윤 회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우선 저희 리츠는 지난 4월에 진행된 투자 간담회에서 오런리츠의 주요 운영 현황과 함께 2025년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당시 금년 상반기에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금융 비용에 대한 절감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고,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편입한 하이트 진로 서초 사옥 신규 편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하반기에 편입 예정인 도니문 D타워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추후 투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본 투자 간담회에서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운용자산의 입지적 리밸런싱의 일환으로 하반기 편입 예정인 도니문 D타워에 대한 상세적인 설명과 자본 조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작에 앞서서 저희 오런리츠의 주요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5년 6월 말 기준 오런리츠의 운용사는 지난해 연말인 전기 대비 1개 자산이 추가되어서 총 7개 자산, 감정평가 기준으로 약 1조 1천억의 자산을 운용 중에 있으며, 단기 결산 기준 LTV는 공정가치 대비 65.4% 수준입니다. 지난기 대비 소폭 증가를 했고, 해당 LTV의 증가 원인은 상반기에 편입한 하이트 진로 서초 사옥 매입을 위한 부채의 증가가 원인입니다. 현재 전체 가중평균 임대율은 98% 수준이고 지난기 대비 0.5%포인트 상승해서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쿠폰 기준 가중평균 차익금리는 전기 대비 53bp 낮아진 4%이고, 이를 통해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기 배당은 저희가 지난해 6월 매각한 A1타워 인계 빌딩 매각 차익이 반영이 되어서 주당 200원을 시행했고, 단기 배당은 현재 지금 결산 진행 중인데 저희가 주당 한 170원 내외로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말 기준 시가총액은 전기 대비 약 6억 원 증가한 1,558억 원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런리츠는 실물 투자형 플랫폼으로서 멀티섹터 코어 플러스 투자 전략을 기반으로 운용 중인 상품입니다. 우선 오런리츠는 대기업 스폰서 리츠와 다르게 시장에서 저평가된 자산을 발굴하고 공실 해소 및 크레딧이 우수한 우량 테넌트를 유치 기반으로 자산 가치를 상승시킨 후에 매각을 통해서 매각 성과를 주주분들에게 환원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2021년 상장 이후에 주당 배당금은 결산기 기준 평균 150원, 연간 300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평균 시가 배당률은 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 투자 간담회에서는 오런리츠의 2025년 운영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3R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2025년에 운용에 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3R의 첫 번째가 이자 비용 절감을 위한 리파이낸싱입니다. 두 번째가 운용 자산의 입지적 조정을 위한 리밸런싱이고, 세 번째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리스폰시빌리티였습니다.
앞서 현황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리파이낸스 통해서 연간 이자 비용을 절감을 했고, 그리고 책임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분기 리포트를 강화하면서 상장리치 업계 최초로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해서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주주분들에게 적극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R 중에 두 번째 키워드인 리밸런싱 추진 현황과 계획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리밸런싱의 방향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지방 자산을 매각하고 서울 중심으로 자산 편입을 통해서 운용 자산의 입지적 조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러한 리밸런싱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입지적 리밸런싱이 완료가 될 경우 상대적으로 저희가 저평가되고 있는 주식의 가치도 향상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로니치는 2021년 분당 스퀘어와 A1 타워 당산 인계 그리고 이천 도지 물류센터 4개의 자산으로 상장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2022년에는 N 스퀘어와 A1 타워 금람로 광주역 3개 자산을 편입했고, 지난해에는 수원에 입지한 A1 타워 인계 빌딩을 매각하고 매각 차익에 따른 수익을 주주분들께 환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서울 서초구에 입지한 하이트 진로 서초 사업까지 편입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보시는 저희가 자산의 매입과 매각의 히스토리를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 상장 이후 지금까지 유상 증자 없이 4개 자산을 편입을 했고, 매입가 기준으로는 약 4천억 원 정도 규모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광주 소재 A1타워 금람로와 광주역 빌딩 매각을 추진하고, 저희 농협그룹이 4억으로 활용 예정할 자산인 도니문티타워 수익증권에 300억 원을 추가로 편입해서 입지적 리밸런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변화된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하이트 진로를 NH 고오리츠라는 자리치로 편입을 했고, 이제 도니문티타워도 NH 고오리츠의 자리치에 편입을 해서 저희 포트폴리오가 조금 조정될 예정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NH7호에 있는 A1 금람로와 광주역 타워를 금년 내 매각 추진을 통해서 포트폴리오가 조금 조정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 하반기 편입 예정인 도니문티타워에 대한 자산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니문티타워는 5호선 서대문역 3번 출구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자산으로 지상 26층, 지하 7층의 업무시설로 2020년도에 준공된 연면적 약 26,000평 규모의 신축 초대형 업무시설입니다. 제가 추가 설명에 앞서서 도니문티타워에 대한 현장 투어를 실은 한 분 한 분 모시고 진행할 수 없는 관계로 짧은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뭐 가보시지는 못하시더라도 저희가 이게 작성한 동영상을 보시고 어떤 자산인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잠깐 1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한번 잠시 감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하는 운용력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하다 보니 조금 이제 퀄리티는 떨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 그 서대문 권역에서는 농협의 업무 중심지로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 농협경제지주 및 계열사가 직접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농협중앙회 본관과 별관, 신관은 이미 이제 업무 공간이 포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본부의 일부 부서와 함께 계열사도 서대문역 인근의 외부 오피스에 다수 임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가 도니몬티타워 매입을 통해서 업무 공간 과밀을 해소하고 흩어져 있는 외부 임차를 내부화하기 위해서 자산을 매입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기사를 접해서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도니몬티타워 저희가 매입하는 시점에서 DL이 당초 계획보다 일찍 퇴거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 농협에서도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서 당초 계획보다 이르게 올해 상반기에 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공간 TF가 구성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계열사별 임차 면적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부 구성과 외관에 대한 거는 저희가 동영상으로 아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임대시장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도니몬타워의 현재 계약 임대료는 2020년 준공 시점에 체결한 임대료로 전용 면적당 실질 임대료와 관리비를 뜻하는 이펙티브 NOC 기준으로 25만 5천 원 수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계약 기준은 인근 경쟁 빌딩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이제 유사 빌딩의 이펙티브 NOC가 30만 원 초반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고, 향후 저희가 농협 계열사가 임차 예정인 실질 임대료도 공정 임대료로 임차를 해야 하는 만큼 지금보다 약 한 20% 정도 상향된 30% 초반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도심권역에 15,000평 이상 초대형 오피스의 거래 가격은 평당 3천만 원 중후반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니몬티타워 인근에 지난 5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센터포인트 광화문의 경우에도 현재 평당 3,670만 원 수준으로 거래가 진행 중이고, 도니몬티타워는 지난해 매입 총액 8,953억 원, 매입 평당가 기준으로는 3,430만 원이고 제가 적정한 시장가 수준에서 매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도니몬티타워는 저희가 도니몬티타워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NH오피스 이 펀드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매입 자본금은 3,800원이고 임대 보증금과 대출금을 포함한 금액은 6,087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 9,887억 원을 조달해서 지난해 11월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여기 저희가 조달한 금액 중에서 자본금의 92%인 3,500억과 대출 금액의 93%인 5,600억은 저희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등 계열사가 전체 투자를 해서 이제 자산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저희 오런리치에서는 농협에서 투자하고 임차 예정인 그 안정적인 우량자산의 수익을 지금 주주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도니몬티타워 전체 조달 금액의 3% 그리고 자본금 기준으로 약 7.9% 수준인 300억 원의 일종 수익 증권을 편입할 계획입니다. 저희 오런지가 편입할 일종 수익 증권은 연평균 6.1%의 확정 우선 배당으로 배당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트렌치입니다. 도니몬티타워 수익증권이 편입된 자리츠인 NH 구호리츠의 투자 구조와 목표 배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호리츠의 총 투자비는 2,910억 원으로 실물자산인 하이트 진로 서초 사업과 도니몬티타워 수익증권으로 자산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재원 조달 구조를 보시면은 하이트 진로 서초 사옥의 부동산 담보 대출로 1,710억 원을 조달을 완료했고, 자본금은 보통주 1,150억 원으로 하이트 진로 서초 사옥의 850억 원, 도니몬티타워 수익증권 300억 원입니다. 구호리츠는 하이트 진로의 책임 임차와 도니몬티타워 수익증권 확정 우선 배당으로 연평균 7%의 안정적인 배당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9호의 자본금 중에서 하이트 진로 서초 사옥의
자본금은 저희가 모리츠의 차입을 통해서 이미 조달을 완료했고 지난 4월 투자 설명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이트 진로를 통해서 별도의 유상증자를 추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방자산 등 매각을 통해서 이 자본화된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으로 지금 자산 매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니몬디타워 일종 수익증권은 이미 저희가 공시된 바와 같이 300억 원의 저희가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자를 통해서 인수할 예정으로 9월에 자산을 편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유상증자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지난 7월 10일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자를 결의했고 지난 21일에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에는 신주인 승권 증서 거래가 5일간 진행되고 8월 28일에는 최종 발행가를 확정 공시한 이후에 9월 1일부터 이틀간 구주주 청약, 9월 4일부터 이틀간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한 후에 9월 9일 주금 납입을 이제 진행하고 9월 22일에 유가증권 시장의 신주 상장이 이루어지는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유상증자에 대해서 그간의 뭐 많은 피로도와 뭐 시장에서 이제 뭐 투자자분들에 대한 피로감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지난 4개 자산을 신규 편입하면서 추가적인 유상증자를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도 이런 시장 상황과 저희 오런리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운용에 대한 전략에 대한 철학을 이제 좀 추구하고자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진행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저희 농협 그룹이 투자하고 임차하는 우량 안전자산의 수익을 주주분들과 조금 공유를 하고자 유상자를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분 있는 유상자를 통해서 주식 거래 수급을 개선함과 동시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울 중심의 입지적 리밸런싱을 완수하고 차입을 통한 자산 편입 구조를 조금 더 개선해서 부채 비율을 절감하고 그리고 신규자산 편입을 통해서 배당 여력을 확대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최근 뭐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접해졌겠지만은 국내 상장 리츠에 투자하는 ETF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 리츠의 ETF 편입 기준도 시가총액 기준이 2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저희 오런리치는 도니몬디타워 수익증권 인수를 위한 유상자를 통해서 농협 매 부동산 임대 수익을 공유함과 동시에 자산 규모 및 시가총액 확대를 통해서 ETF 재편입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서 향후 주식의 수급 개선과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상증자 이후 배당 가이던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런리치의 배당 현황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유상증자 이후에도 현재 이제 기당 150원 그리고 연간 300억 원 이상의 배당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신규 편입한 NH9호리츠 투자 구조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 안정적인 배당 제공은 확보한 구조로 자리치가 설계가 되었고 이런 부분에서 유상자를 진행을 하더라도 배당에 대한 하락을 구조적으로 막는 형태로 자리치의 배당률을 설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반기에 두 건의 리파이낸싱이 조금 남아 있는데 상반기에 진행했던 것처럼 하반기에도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이자 비용 추가 절감과 함께 지금 자산 리밸런싱을 추구하고 있는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매각 차익에 따른 알파의 추가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설명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런리치는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통해서 시장에서 저희 오런리치의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은 IR이 다 끝난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SR 캔달 스퀘어리츠입니다. ESR 캔달 스퀘어리츠 운용에 이동진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ESR 캔들스퀘어 리츠의 이동진입니다. 그 더운 날씨에 저기 금일 행사회에서 저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또 늘 불철주야 저희 리츠를 갖다 위해서 도와주신 협회 관계자분들과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리츠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이제 그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는 막 유상증자를 갖다 이제 마치고 그 5월 말에 시작했던 유상증자가 이제 7월 달에 마쳤고요. 동시에 지금 자산 매각도 진행 중인 부분이 있고 거기다 더해서 연말에는 유상증자 없이 자산을 갖다가 더 편입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어갖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뭘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뭘 할 것인지를 일단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마쳤던 그 유상증자는 이번에 이제 308% 정도의 청약률과 함께 저희가 총 1,341억 건을 갖다가 자본 조달에 성공했는데요. 주주분들 성원 덕분에 이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얻게 된 유상 증자 자금은 전액 한번 저희 자기 자본으로 지금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보이시는 천안 1번 하는 자산을 갖다 인수하는 데 사용이 되었고요. 그 일부는 이제 차입금 상환에 활용되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재무 안정성도 올해 좀 개선을 시키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도 천안 지역에 저희가 새로운 자산을 갖다가 1번 자산을 갖다가 편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천안 1번 자산 같은 경우는 쿠팡이 전체 면적을 갖다가 임차해서 사용 중인 자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흔하지 않게 단일 면적으로 단층입니다. 단층인데 16,000평이 좀 넘는 면적이 실내에 이제 큰 기둥 없이 길이로는 약 330m에 이르는 전체 길이가 물건을 갖다가 적재할 수 있는 창고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입장에서는 지금 전략적으로 국내에서 몇 군데 안 갖고 계시는 이 부분은 라스트 마일이나 이제 배달을 갖다 하는 장소가 아닌 쿠팡이 다루고 있는 거의 모든 물건들이 대한민국에 몇 군데 있는 이 전략적으로 물건을 갖다가 보관하시는 보관 창고 역할을 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임차인으로서 임차인 장기 연속성이 좀 굉장히 가시적으로 잘 보이고요. 그리고 위치가 중요한 만큼 향후 쿠팡이 이 자산을 갖다가 더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갖다가 이번에 저희는 이제 편입할 때 유상증자 자금 전부를 갖다 이용해서 빚 없이 자산을 갖다가 편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 여유가 있음에 따라 연말에 이제 추가적으로 자산을 갖다 편입을 한다면 그때는 이 자산을 갖다 활용해 가지고 이제 차입을 좀 일으키면서 자산을 갖다 편입하게 되겠습니다. 유상증자를 갖다가 이룩한 이후에 이제 저희가 자리츠 3호를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원래 IPO 때 가졌던 그 자리츠가 1호입니다. IPO 때 1호를 가지고 있었고 21년도 겨울에 유상증자를 진행했을 때 자리츠 2를 파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3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제 저 자산이 하나만 편입되어 있는데 향후 3번에 올해 안으로 추가적인 자산들이 좀 더 편입돼서 들어올 지금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이후에 지금 지분 변동을 좀 보시면은 그 스폰서 같은 경우에 저희 스폰서인 ESR 그룹은 전량 11% 청약에 참여를 하셨고 CPP 같은 경우에는 CPP의 물량이 지금 해외의 장기 투자자 분으로 대체가 되어가지고 CPP 지분율이 기존의 24.9%에서 21.5%로 지금 소폭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희 일대 주주로 가장 크고 CPP 물량은 그 북미에 소재해 있는 기관 투자자가 이번 유종에 참여해가지고 전량 가져가면서 실권이 없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저희 그 ESR 캔들스퀘어 리츠가 지금 현재 저희 갖고 있는 전국 포트폴리오인데요. 이번에 편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지금 현재 총 자산은 20개, 규모로는 이제 125만 제곱미터에서 그 국내 최대 물류 포트폴리오를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쿠팡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임대 면적이 전체 저희 임대 가능 면적의 약 54%고요. 지금 그 이외에도 뭐 머스크라든지 뭐 삼성전자, 로지텍, 뭐 GS 네트워크스, 롯데 CJ 등 국내외 이제 핵심 이커머스나 아니면 뭐 3PL 또는 대기업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이제 저희가 IPO 하고 그 다음에 21년도 그리고 올해 이렇게 두 번의 유상증자를 갖다가 거치면서
저희가 이제 중간에 캐피털 리사이클링과 같은 이제 매각 활동도 했었죠. 그래서 추가적인 자산으로는 2006번에서부터 8번이 들어왔고요. 이번에 천안 1번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또 이제 매각했던 자산, 매각 예정인 자산 2001번이나 지금 4번이 지금 매각 예정 진행 중인데요. 이처럼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활발하게 운용하면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전체 회사 가치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무엇보다 배당 안정성을 갖다가 꾸준히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후술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 좀 글씨가 좀 작아서 아마 보고 계시는 것 중에서는 이제 그 2003번 같은 경우에 지금 9번에 있는 자산이 지금 이제 임대율이 저희 모든 임대율이 보통은 항상 90% 이상 되어 있는데 요건 좀 저기 규모가 작죠. 18,000제곱미터면은 평으로는 약 6,000평 정도 되는 좀 작은 자산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임차인도 지금 여기는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임대율 67%인데 현재 지금 거기도 새롭게 임차인을 구해서 다시 저희 임대율이 90%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 임대율이 지금 저희가 IPO 이후에 항상 98에서 99%를 갖다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시장 지난 5년간의 평균 시장 임대율을 보시면은 상온 기준으로도 저희가 항상 월등하게 높은 임대율을 갖다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상온 기준으로는 시장 임대율이 약 9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계속 안정적인 임대율을 갖다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이제 지금 이번 유증한 이후에 저희 전체 조금 모습을 갖다가 좀 담아봤는데요. 주주분들 성원 덕분에 이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다시 1조를 갖다 넘은 상황이고 저희가 갖고 있는 투자 자산의 평가 감평액은 약 3조 원이 조금 안 되는 2.98조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에서의 시가 배당률이 6.5%인데요. 한국 이제 기준금리 방향성이나 현재 기준금리를 보더라도 유상증자 이후에 오히려 굉장히 시가 배당률이 더 매력적인 수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류센터의 지금 평균 준공 연한은 약 7년 정도 돼가지고 시설의 현대성과 그다음에 유지비의 효율성이 여전히 잘 확보가 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이커머스랑 이제 3자 물류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지금 이커머스가 지금 꾸준히 굉장히 강한 저희 임대인으로서는 수요 견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대부분의 이제 그 소매 구매 활동이 이커머스가 점점 커지면서 저희도 지금 보면은 임차인의 상온에서의 임차인의 그 재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임차인의 그 확보가 굉장히 용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보더라도 저희는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지금 견조한 수요가 견조한 상황을 갖다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를 마치게 되면은 저희 총 매출은 약 한 1,4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올라서게 되고 NOI는 약 1,234억 원. 그다음에 저희 LTV는 50% 수준으로 소폭 내려와 가지고 좀 더 건실하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에 수익성은 개선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 페이지가 사실 지금 좀 올해 저희 해왔던 일들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장표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유상증자를 갖다가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 다음에 현재 자산을 갖다가 매각해가지고서는 시장에 내놓고 파는 활동을 아마 8월 말 정도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딜을 클로즈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참 진행 중인데 뭐 약 한 달 남은 만큼 좀 가시성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매각을 하고 진행 중인 자산은 2000의 4번 자산이고요. 저희가 이 REF 펀드로 들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펀드 자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살 때 펀드는 이제 이미 그 부채가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NAV로 봐주신다면은 저희 매입가는 414억 원. 그 다음에 이번에 매각하는 그 414억 원 자산에 약 500억 정도의 그 부채가 붙어 있었어 갖고 자산의 가치가 약 820억이었던 자산을 지금 940억에 매각을 하면서 저희 순수하게 이제 보게 되는 수익이 약 1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세금하고 재반 비용 제외하고 나면
순수익으로 약 90억 정도가 이번에 회수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8월 말에 그 이후에는 이번에 이제 매각했던 자산, 그 다음에 저희 2025년 12월 달에 그 일부 자산들의 리파이낸싱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물류 자산들이 그 3년 전에 돈을 빌렸을 때보다 한 20% 정도 자산 가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돈을 갖다 빌려준 곳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LTV의 상향 없이도 더 돈을 갖다가 그 차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신다면은 연말까지 약 1,000억 원 이상의 회사 여유 자금을 갖다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음에 따라서 자산을 갖다가 그 천한 자산 이외에도 적게는 하나 아니면 해를 넘기더라도 뭐 두 건의 자산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편입되는 구간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이제 유상증자 없이 올해 상반기에 한 건의 유상증자로 최대 3개의 자산을 갖다가 편입하는 그 전략을 갖다 좀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그 1,000억 원이 어디서 나는지를 갖다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올해 연말에 지금 이제 자산 간평가를 갖다 받게 되면 이제 기존 받았던 간평 6,400억에서 약 7,600억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자산가에서만 한 50%를 LTV를 더 사용하더라도 한 550억 정도의 그 자산 가치 상승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인 돈을 갖다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규 이번에 샀던 자산, 천안 자산이 지금 100% 그냥 캐시로 저희가 샀던 만큼 그 자산에서도 LTV 50%의 돈을 빌린다면 약 500억 정도의 돈을 갖다가 저희가 확보하게 됨에 따라서 그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지금 추가적인 자산 편입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의 구체적인 자산명이나 그거는 조금 더 저희가 그 계약 진행이 돼서 구체적이 되었을 때 숫자와 자산 이름들을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저희도 벌써 상장한 지 5년이 되니까 자산의 진출입도 많고 좀 굉장히 복잡 다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끊임없이 자산을 갖다가 한두 개 애드하면서 팔다 보니까 총 포트폴리오 규모는 지금 사실 그렇게 크게 변화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IPO 때 11개 자산, 첫 번째 유증에서 7개 자산을 편입하고 그 18개에서 지금 20개 오는 동안 결국 샀다 팔던 자산들이 넷으로는 포트폴리오에 주는 영향이 없었고 2개 자산 정도를 갖다 저희가 마지막 유상증자였던 21년 말 이후 추가했던 건데요. 요 장표와 지금 다음 장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저희는 확실하게 이제 그 경기가 그 저희가 생각하는 변곡점을 좀 지나고 지난 그 1년 12개월간 물류 자산들에 대한 매매를 보신다면은 현재 이제 국내 기관은 상당히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A급 물류센터 저희가 경합을 벌이거나 관심이 있었던 보이는 센터에서 만나게 뵙게 되는 분들이 다 현재 지금 그 해외 기관 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손바뀜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는 참여자들이 현재 지금 해외 기관이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예 이 장표를 갖다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이제 기준금리하고 A급 물류센터 캡 레이트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그 각 구간에서 이제 시장에 참여했던 분들을 갖다 주로 보신다면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이제 대부분이 해외 기관들의 참여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건 자료가 지금 뭐 지난 거의 그 15년인데도 마지막 부분을 보시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20년 이후에 보시면은 이제 크게는 인베스코하고 브룩필드, 여기 최근에 또 블랙스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활발하게 매매를 갖다가 이어나가고 있으신데 저희도 지금 이제 한국 기준금리가 완연하게 그 기준금리가 이제 저기 낮아지는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고 느끼고 있고 특히나 뭐 시장금리는 올 초에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관심도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저희도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변곡점을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캠레이트는 지금 5% 위에서 다시 4%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준금리가 그거보다 좀 빨리 움직이는 만큼 회사로서는 레버리지 효과를 갖다가 낼 수 있는 자산들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산들을 갖다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도 보시면 저희가 샀던 천안 1번 자산 같은 경우는 캠레이시 6%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 캡이면은 사실 굉장히 좋은 가격에 저희가 사오고 저희가 지금 빌리고 있는 돈이 기준금리에서 CD 금리에서 약 15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적게는 뭐 130 정도 리스크 스프레드를 적용받으니까 이미 대출 금리가 4%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4% 미만에서는 충분히 그 레버리지 효과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래서 주주분들에게 배당 여력과 향후 저희 수익성을 답보할 수 있는 좋은 자산들을 담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지난 4년 정도 유상증자가 없었지만 올해 유상증자를 하면서 회사가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구간에, 그리고 이 실질적인 성장 뒤에서는 하는 동안에는 배당에 대한 어떤 후퇴나 배당 안정성이 흔들리는 거 없이 꾸준히 계속 배당을 드리다가 이 자산들이 이제 실제로 안정화돼서 들어와서 저희가 임대료를 추가 수취하기 시작하면은 배당 여력도 계속 꾸준히 확대되어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뭐 올해 크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유상증자를 했던 이유는 분명히 이제 시장이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서 회사도 다시 성장 좀 드라이브를 건 부분이고요. 그리고 배당 안정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하는 차익 부분은 꾸준히 주주분들한테 계속 환원을 갖다가 바로바로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회사가 차익금을 갖다 활용해서 자산들을 더 사는 그런 남은 한 해, 그리고 아마 26년 1분기 초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이 마이크를 갖다 드릴 거고요.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그럼 뭐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그 틈을 통해서 오늘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 저희 협회 입장에서는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아까 저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유상증자 전후에 주가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 봐요. 유지하거나 더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우리 유상증자 하시는 우리 회원사분들한테 꼭 그걸 물어봐요. 유상증자 전후에 배당률이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물어보면 같거나 높아요. 다만 한 6개월 동안은 낮을 수 있는데 6개월 후부터는 다시 높아져요. 배당률이 높아지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죠? 결국은 일시적인 수급의 문제라고 봅니다. 과거에 유상증자에서 떨어졌던 거는 저희가 찾아보니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는 교훈은 유상증자 한다고 해서 주가 떨어지면 살 때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발표한 것 중에 그 도니문타워 편입하면서 7% 배당률이 나온다는 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자, 그러면 만약 이게 리츠가 아니고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사서 운영하면 농협이 7%를 버는 건데, 우리 리츠에, 오론 리츠에는 일반 투자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7%를 쉐어하는 개념이에요. NH농협이 뭐 국민적 회사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익을 다 가져가려는 게 아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참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 ESR 캔달 스퀘어리츠 그 부분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저는 그 아까 주주 중에 CPP 인베스트먼트가 있어요. 다 대부분 아실 텐데, 캐나다 펜션 플랜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캐나다의 국민연금이에요. 그러면 캐나다 국민연금이 20% 가지고 있다? 캐나다 국민연금은 아무데나 투자 안 합니다. 과거 10%의 투자 수익을 보면 연 10%예요. 10년 동안. 그 보도가 됐고요. 자, 그런 데가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연 수익률이 6%가 나오는데, 그리고 물류센터가 그동안 2년 동안 인허가가 거의 없었죠. 자, 그렇다 그러면 그동안 과잉 공급됐던 물량이 최근 1, 2년, 앞으로 1년 정도 되면 다 소진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다음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유상증자 부분이 이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규모가 커지잖아요. 한기평, 한신평 그 신용등급 평가할 때 그 기준을 공개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데, 신용등급이 10%포인트를 차지해요. 그 총 재산의 크기가. 그러면 우리 리츠가 재산을 키우는 방법은 유상증자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럼 유상증자를 해서 규모가 커지면 나중에 우리 신용등급이 더 올라갈 여지가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외국인도 규모가 작은 데는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크기 예산 유상증자를 해대고 유상증자 한 다음에 배당률의 변동이 없고 그러면 주가는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언젠간 또 제자리 찾아갈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협회 정책본부장으로서 상당히 최근에 우리 신정부 들어서 상당히 제가 아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른 우리 코스피, 코스닥 막 올라가는데 우리 리츠만.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부분이 리츠가 우리가 이자율이 최고 3.5% 작년에 찍고 그다음부터 지금 1% 내리지 않았어요? 아까도 그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대출이 만기가 이제 시점이 좀 다른데 만기가 돌아오면 대출 이율이 떨어집니다. 아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대출 이자 지급이 낮아지면 줄어들면 배당은 높아질 여지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 리츠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요. 질의 혹시 준비하신 질의 없으시면 좀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날씨도 덥고 바쁘신데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협회는 이런 기회를 매달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츠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서 제대로 좀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